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조선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해서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된, 아직 뭐 유튜버라 할 것도 없고 그냥 이름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나이를 밝히기는 좀 그렇고, 나이는 20대인데 좀 먹었어요. 그렇고 조선소를 1년 다녔어요. 정확히 1년이죠. 한 달 전에 그만뒀는데 지금이 이 동영상을 찍는 날이 지금이 2월 6일이거든요. 1월 초에 그만뒀어요. 딱 한 달이죠. 저는 그만둔 지. 그래서 조선소를 1년 딱 다니면서 제가 경험하고 느끼고 또 배우고 여기저기서 얻은 정보들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동영상 만들게 됐어요. 왠지 그냥 이런 거 만들 생각이 없었는데 왠지 조선소란 곳이 제 나이 또래가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좀 내가 좀 불합리하게 당했던 거를 안 당하고 여러분들 좀 더 좋은 위치, 그러면 또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제가 조언을 드리고자 동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릴 게 정말 많은데요. 근데 또 길면 지루하잖아요. 저 뭐 이런 거 만들어 본 적도 없지만.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해요. 자, 먼저 조선소에 이 동영상을 찾아보면 다 아시는 분이겠지만 혹시나 조선소가 뭔지 아예 그냥 생판 모르고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조금 기초부터 말씀드릴게요. 조선소란 뭐 하는 곳이냐, 말 그대로 그냥 쉽게 말할게요. 배 만드는 곳이죠. 간단합니다. 쇳덩어리 붙여가지고 배 만들어가지고 배를 이제 그 주문한 회사에다가 그냥 발주시키면 그 끝이에요. 자, 그럼 먼저 저희 조선소라는 곳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 2, 3위를 먹고 있죠. 근데 지금 2위가 3위 자리가 뺏겼는데 2위인가. 어쨌든 가장 유명한 곳 조선소 빅3, 삼성중공업, 대우중공업, 현대중공업, 이 세 개죠. 그 중에서도 대우가 가장 커요. 여기는 국가주도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군에 관련된 이런 군함들, 잠수함 같은 거 여기서 다 만들어요. 삼성은 말 그대로 삼성 계열사, 울산은 현대조선소, 현대마포의 현대 계열사의 하나고요. 이 조선소 빅3가 거의 전 세계 수출 매출 다 1위였죠.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좀 흐트러졌는데 어쨌든 이 조선소 3개는 위치가 좀 다릅니다. 삼성, 대우 이 두 곳은 혹시 아실려나 모르겠지만 생소하실 거예요. 거제도라고 요즘 뭐 조선시대 유배가는 곳이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에요. 제주도 다음으로. 그런 거제도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하나는 울산에 있습니다. 현대조선소 유명하죠. 현대 자동차 그런 공장이랑 같이 있어요. 그 울산 잘 사는 도시죠. 이런 기술자들의 도시고 엔지니어들의 도시니까. 자, 그럼 위치는 말씀드렸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위치도 알았겠다. 가야겠죠. 가는데 이제 가격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왠지 조선소 하면 일단 배를 솔직히 개나 소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툭 까놓고. 근데 또 제가 이런 말 들으면 또 안 되겠지만 개나 소나 만드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 경험에서 그런 말이고, 어쨌든 자,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이 연령대가 다양하실 텐데요. 먼저 조선소를 가시려면은 일단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돼요. 졸업 그러고 대학 나오면 상관없이 어차피 이 동사를 보시는 분들이 사무직으로 이런 계열로 가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공채나 이런 직영 쪽으로. 제가 말하는 거 조선소 여러분이 가는 하청 쪽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나이는 솔직히 상관없어요. 50대 후반도 가요. 몸만 건강하시면 갑니다. 그 정도로 인력난이 좀 있어요. 사람이 잘 구해지기도 하는데 금방 나가죠. 힘들어서. 자, 그럼 이제 혹시나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조선소를 어느 시에 가면 가장 좋나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사람 몇 번 그었어요. 왜 여름에 왔냐, 왜 겨울에 왔냐. 솔직히 말해서 조선소는 굳이 시가 필요 없습니다. 왜? 조선소란 곳은요, 바닷가라서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겨울에는 졸라 춥고요. 욕을 하면 안 되니까. 겨울에는 엄청 춥고요. 여름에는 엄청 더워요. 저는 사계절 다 겪고 왔습니다. 솔직히 시기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뭐 한두 달 다니실 거면은 봄, 가을에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 아마 장기적으로 돈 벌이서 가는 분이시니까 어쨌든 어느 계절은 꼭 겪으셔야 돼요. 더위나 정말 추운 것과 정말 더운 거 고르라면 솔직히 둘 다 싫어요. 그냥 시기는 상관없고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조선소 취업. 여러분들이 이제 조선소를 취업하는 경로가 다양합니다. 인터넷, 광고, 지인,
아니면 현장 취업. 현장 취업은 거의 경상도 분들이 많이 하시죠. 워낙 경상도에서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쪽 지역이고 계통이고 하니까 네, 경기권에 이제 반도체가 몰려있듯이 그런 느낌이죠. 자, 그럼 이제 조선소의 이제 세부 공정을 나눠보자면 여러분들 이제 들어가는 걸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배를 만드는 과정을 다 압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길겠지만 저는 준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멍청이처럼요. 정말 바보처럼. 자, 보시면 알겠지만 용접체 보이시죠? 조선 용접체 이거 다 공부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용접장이 2개나 있어요. 국가기술자격이라고.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특수용접 기능사라고. 자, 용접 기능사 2개 다른 겁니다. 용접 기능사지만 하나는 특수, 하나는 전기 용접으로 좀 따로예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정말 많이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근데 막상 가면은 진짜 제가 했던 게 다 부질이 없습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은 저처럼 하지 마세요. 절대. 정말 자격증 따지 마세요. 공부하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진짜. 와, 제가 눈물 날 것 같네요.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가게 되면은 하시게 되는 일이 세부 직업군이 몇 개 나눠요. 첫 번째 구조, 배관, 결선, 전장, 화기라고 나누는데 총 이 4가지로 나눌게요. 구조, 배관, 결선, 전장. 4가지 파트로 아마 가실 거예요. 거의 90%는 다 그쪽으로 빠집니다. 자, 첫 번째 구조란 무엇이냐? 구조란 말 그대로 여러분 다 배가 보시면은 배를 실제 화물선이나 LNG 막 이렇게 특수용으로 따지자면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작은 배도 여러분이 얼추 보시면 알겠지만 웬만한 아파트만 해요. 높이가 길이는 100m 이상이죠. 보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그게 다 쇳덩어리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드냐? 그 큰 거를 어떻게 한 방에 만들 수 있는 이런 정말 고 테크놀로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냐면 그 몇 미터짜리 직경 그런 거를 직사각형이든 정사각형이든 그거를 그냥 철판대기를 네모나 철판대기를 이어 붙이는 거예요. 그 이어 붙이는 사람들이 구조용접이에요. 구조라고 하는데 구조용접사라고 그 막 두께가 막 이럽니다. 막 전문용 따지면 3T, 6T, 막 9T 막 이렇게 T로 정하는데 깊게 들어가면 재미없잖아요. 어쨌든 그냥 두께로 말씀드릴게요. 이 두꺼운 걸 용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전문적이고 솔직히 돈도 좀 받아요. 근데 솔직히 여기 초짜인 여러분들께서 구조의 관리는 좀 드뭅니다. 워낙 거기는 고연령분들이 기술이 경험치가 높으신 분들이 주로 하는 거고 잘 나오진 않으세요. 돈벌이가 쏠쏠하고 또 여러분들이 들어간다 해도 정말 운이 좋았던 거고 또 거기서 또 이 뒤치잡거리를 정말 많이 합니다. 용접은 못하고 그런 건 여러분 선택이고. 자, 그 다음 배관 중요하죠. 배에 들어가는 엔진에 다 기름과 연결되고 막 화수도나 이런 뭐 물 같은 거 이제 생수 시설 막 이런 거 다 이게 다 배관이에요. 배 진짜 60%가 배관이라 60% 넘을지도 몰라요. 배관 정말 많아요. 두께가 막 배관 두께가 요만한 거부터 진짜 팔로 안 감아지는 이제 둘레가 5m가 넘는 것도 그렇고 다양합니다. 그걸 이제 용접부터 설치까지 하는 게 이제 배관 쪽이고요. 물론 많이 가실 거예요. 자,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빠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선이 뭐지? 결선이라는 게 포설로도 말하는데 현장 가서 결선분들한테 포설이라면 좀 그다지 듣기 좋아하지 않아요. 옛날 말이고 포설이란 게 결선이라고 합니다. 결선이 뭐냐? 자, 여러분들이 이제 배라는 게 움직이면 이제 각종 전기 장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전자 장비라는데 전기도 들어와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 이제 말 그대로 전기선을 이제 배 구석구석으로 다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 길이가 어마어마하겠죠. 선도 또 다양해요. 두께가 요만한 거부터 이따만한 거까지 다양합니다. 물론 이따만한 거는 안 하시지만 다 이만한 거부터 이만한 거까지는 해요. 이거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기운 빠져요. 자, 어쨌든 결선 빠지고 이제 마지막 화기 전장이라고 하는데 제가 전장에 있었어요. 전 배관 갈라 했는데 전장을 왔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전장이 무엇이냐? 전장은 말 그대로 선이 지나가려면은 솔직히 그냥 이렇게 방바닥이나 책상에도 막 지나가면은 안 되잖아요. 왜 보기도 안 좋고 어디 막 스크래치 나고 막 고장날 위험도 많고. 그래서
이 배관의 기준을 잡아주는 겁니다. 서포트라고 해서 말 그대로 영어 뜻이죠. 보조 역할. 이제 뭐 이런 그냥 쇠파떼기 대가지고 선이 지날 수 있게끔 그냥 받쳐주는 거예요. 그냥 다 그런 일입니다. 그게 전장이에요. 간단해요. 이런 거 달아주는 거. 근데 제일 짜증나죠. 진짜 여기서 중요한 이제 좀 순위를 매겨볼게요. 여러분들도 회사 생활을 해보신 분 알겠지만 약간 갑인 부서가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렇게 존재합니다. 자, 첫 번째 갑이 누구냐. 솔직히 구조랑은 좀 겹칠 일이 별로 없어요. 구조는 뺄게요. 3개만 바라보겠습니다. 배관, 결선, 전장. 이 3개 중에 갑이 뭐냐. 배관이 갑이 죄송합니다. 예. 배관이 갑이에요. 예. 배관이 왜 갑이냐. 얘들은 솔직히 배관이라는 게 동그랗지만 이게 물이 들어가고 이렇게 안에 뭔가 내용물과 되게 순환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막 꺾는다거나 이런 개념이 탈 수가 없어요. 안에 내부 관이 손상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미줄처럼 막 서로 엉켜 있어요. 배관, 결선 막 이렇게 다 막 화기랑 전장 막. 그래서 간섭되는 게 있으면은 다 배관이 먼저예요. 배관이 먼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다 사람 다 잘라버려요. 쇳덩어리 다 잘라버립니다. 그라인더나 이런 절단기를 통해서. 그래서 배관이랑 또 막 타협을 하죠. 다른 부서 사람, 이거 왜 자르냐 막 이렇게 이순이라고. 어쨌든 배관이 짱이에요. 그 다음이 2개 남았는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누가 갑을 들고 누가 하실 수 있는데 이거 정해도 둘은 또 동등해요. 왜? 둘은 상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 전장이 서포터를 안 깔아주면은 선이 못 지나가고, 또 선이 안 지나간다면은 전장이 일 안 하는 거니까 또 전장 쪽 탓도 되고. 하여튼 좀 애매합니다. 하여튼 순위라는 게 그냥 배관 짱. 예. 그 다음에 결선, 전장 화기, 세컨. 어쨌든 자, 이제 세부 간단히 궁금하면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좀 세부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구조는 뭐냐? CO2 용접을 합니다. CO2 용접이란 탄산가스 용접이라는 건데, 이게 뭔가 가스를 끌어오고 전기를 결합시켜서 하는 그냥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용접이나 특수 용접이에요. CO2 용접이라 하죠. 지직 이게 특수 용접이고, 이제 소리가 안 나고 이제 가스를 아르곤 가스라 쓰는 게 이제 또 있어요. 티그 용접이라고 하고 또 알곤 용접이라고 합니다. 배관은 알곤만이에요. 왜? 배관은 CO2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배관 자체는 이제 또 알곤을, 여러분이 아마 알곤을 배우고 싶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배관을 갑니다. 알곤 배우고 싶어서. 최소 1년은 걸려요. 예. 여러분이 알곤을 자격증이 있다, 할 줄 안다 해도 워낙 그 배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예, 아마 배우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근데 또 방이 돈이 정말 세요. 예. 근데 또 센 만큼 세상 그 등가구의 법칙이죠. 센 만큼 위험합니다. 죽는 사람이 꽤 있어요. 알곤 가스가 이제 산소를 잡아먹거든요. 가스의 원리 중에. 그래서 알곤 가스는 이제 하고 있다가 막 픽픽 쓰러질 수도 있어요. 산소를 잡아먹기 때문에 숨을 못 쉬거든요. 숨을 쉬고 있다 생각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고, 이제 결선에 대해 설명드리자면은, 꼬였네. 맞아. 오케이. 구조 얘기하다 말았죠. 구조는 어쨌든, 구조는 그래요. 구조는 그렇고, 배관도 말씀 들었구나. 처음이라 헷갈리네, 이거. 죄송합니다. 결선은 말 그대로 이제 가장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젊은 사람들이 가장 접하기 쉽고 가장 많이 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가장 힘듭니다. 예. 선이라는 게 이게 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만한 거부터 이만한 게 있다. 이거를 길이가 4-50m 돼요. 그걸 사람 힘으로 당기는 겁니다. 구석구석. 솔직히 못 당기잖아요. 그래서 4-5m 간격으로 한 명씩 서요. 몇십 명이 쓰겠죠. 그래서 오가 하면서 당겨요. 이렇게 이만한 거 당기면 얼추 감이 오겠죠. 얼마나 힘들지. 그렇기 때문에 결선은 가장 힘들지만 또 가장 사람이 힘들어서 많이 나가서 가장 사람을 늘 구해요. 거기는 늘 부족합니다. 워낙 사람이, 특히 젊은 사람, 저희 나같은 20대들은 이런 힘든 거 좀 그렇잖아요. 잘 못 견디죠. 인내심이 좀 그렇게 좀 약간 부족하죠. 자, 그 다음 제가 갔던 곳이죠. 전장입니다. 여기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좀 힘들 때 힘들고 편할 때 편하니까 애매해요. 좀 솔직히 말해서 그냥 서포터라는 이런 20kg 내외, 무거워야 20kg 내외 서포터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벽에다가 용접을 하는 겁니다. 용접이라 또 완용접을 때리기도 하지만 그냥 치부만 놓는 경우도 있고, 도면 보고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모든 도면은 다 봐요. 모든 게 도면을 보면서 하는 작업이지만, 물론 여러분들이 처음 가면 도면을 못 배우시겠지만, 그런 건데 저 천장이 있었고, 예. 어쨌든 이렇게 이제 구조, 배관, 결선, 전장 4가지가 있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본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임금 문제를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임금 중요하죠.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99%가 다 돈 때문에 가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 자, 뭐 첫 번째, 제가 내려갈 때는 돈을 9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95,000원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격증 어필을 했죠. 국가기 2개나 있으니까 중소할 줄 안다. 좀 잘했거든요. 응? 다 만들 수 있다 안다. 나 막 하우스도 만들고 막 다 만들었었다. 근데 이게 생각하면은 참 국가가 참 요즘 나라가 어지럽지만 국가가 참 이런 것도 말이 많은 게 이 국가기 자격증이 쓸모가 없어요. 막상 조선소에 가면은. 왜냐면 대우는 대우조선대로, 현대는 현대대로, 삼성은 삼성대로 각자 자기 회사에서 용접 관련된 기술 자격증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자격증을 따야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놔버리기 때문에 국가 규정이 필요가 없어요. 이거 있어도 용접하고 싶다. 삼성 가서 또 따로 삼성의 자격증을 따야 돼요. 막 3F라고 있고 막 4F, 3G, 3F 이런 걸 따야지만 용접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아프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솔직히 말해서 돈 때문에 가는 것이고, 돈을 좀 더 고소득을 올리시려면은 용접을 배우셔야 돼요. 근데 솔직히 용접보다도 더 중요한 게 도면입니다. 그래서 용접 못해도 돼요. 용접 솔직히 말해서 CO2 용접을 하실 거면은 이건 좀만 시키잖아요. 손재주 좀 있고 그림 좀 그렸다 얻을 때 좀 글 좀 쓸 줄 안다. 한숨 다 해요. 손재주 좀 있으면은. 솔직히 말해서 한 하루 일주일 동안 이렇게 좀 가르치면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 중요한 건 도면이죠. 사람이 머리를 써야 된다는 게, 도면을 볼 줄 알아야 용접 아무리 잘해봤자 인정 못 받습니다. 도면을 볼 줄 알아야지 이 사람이 실제 일을 쳐낼 수가 있으니까. 용접이라는 솔직히 용접 잘하는 용접사 데려와서 그냥 시키면 되는 거야. 도면만 보고. 도면을 가장 먼저 배우셔야 돼요. 가장 먼저. 기본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도면을 먼저 배워야 된다. 악착같이. 자, 그 다음 임금 얘기하다 말았죠. 저 95,000원 받고 나르는데 여러분도 솔직히 말해서 이게 무조건 95,000원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도. 예, 무조건 내려갈 때. 근데 이제 사람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도 저도 현기 안 됐지만 사람이 부족해요. 힘든 곳이라. 그래서 어딜 가든 9만원 준다는 곳은 없을 거예요. 다 95,000원 준다 하지. 그래서 최소 9만원, 많으면 10만원까지도 그런 거 받고 가셔야 한다는 걸 인지하시고 꼭 이거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최대한 많이 받고 가야 된다. 처음에 들어갈 때. 그래야지 돈 올라가는 속도 빠르고. 그리고 중요한 게, 처음 들어가셨잖아요. 3개월마다 임금 협상을 합니다. 전 정말 칼같이 했어요. 이런 거는 딱 칼같이 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돈 벌러 왔기 때문에. 그쪽 팀장도 알아요. 그래서 3개월 지났을 때 팀장님 저 5천만 올려주십시오. 벌써 3개월 됐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설마 니가 뭔데 벌써 돈 올려달라고 그래? 이런 얄짤 없어. 바로 회사 나가시면 돼요. 딴 데로 이동하시면 돼요. 워낙 3개월쯤 되면 이제 안들 좀 생기고 그냥 발 건너면 바로 갈 수 있으니까. 돈에 대해서는 깔끔해야 된다. 칼같이 딱